어려워서 생소해서 저게 뭐지 할 수 있는데 결국 별얘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예준아 시작해봐. 조건화된 장소 선호라고 하는 동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방식이야. 그 다음에 요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동물들이 원하는 것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상관없고 what 뒤로는 완전 불완전한 문장 나오는 것 정도만. 그러면 계속. 그래서 이 조건화된 장소 선호를 알아내기 위한 researchers부터 하는 이 문장 우형이. 여기에서는 알아야 될 표현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train은 오형식으로 목적어,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취하는 동사고 그 다음 하나 더 associate A와 B인데 그 A가 여기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야. 장소와 이 with를 연관 그 다음 또 하나의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그들을 associate, 연상시키도록 훈련시키는데 한 장소는 음식이라던가 큰 소음과 같은 경험을 하는 장소 또 다른 장소는 완전히 다르는데 보통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곳 여기서 where은 관계 부사로 보는 게 그 다음에 여기 another 쓴 것까지 왜냐면 여기는 아직 장소가 몇 개야 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또 다른 장소 하나 장소 B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The two places are made obviously different to make it as easy as possible for the animal to associate each place with what happened to it there.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서 수환이. 요건 일단 끊어서 해서 이 두 장소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졌어. 일단 장소 입장에선 만들어진 거니까 수동태 썼다는 거 기억해두고 그 다음 made는 어떤 식으로 쓰든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취했기 때문에 저 자리는 differently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거고 근데 그 와중에 투부정사 쓰면서 make, 가목적어, 보어 자리에 형용사까지 그리고 그거 투부정사로 진목적어 쓰면서 그 앞에 의미상 주어까지 다시 말해서 3번은 문법 받치야 보어 진목적어 자리를 저 it에 놓고 해석하면 편해 근데 이 와중에도 associate A with B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될 단어 표현이라고 하면 associate A with 그래서 이 장소는 완벽하게 다르게 설계가 되었는데 가능한 한 쉽게 그 동물들로 하여금 각 장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구별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어떻게 시끄럽게 하는 거랑 완전히 조용한 거 이렇게 두 개면 아무리 단순한 동물들이라도 서로 다른 상황이 일어나는구나를 쉽게 인지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거 찾아야 되는데 29번 특히 it가 가리키는 게 뭐냐고 다 물어보셨다면서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거 그것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구별하려고 누구에게 무엇이 일어나? 동물 그래서 the animal's preference for being in one place or another is measured both before and after each experiences in the two places. 그래서 4번은 지안이 일단 문장이 하나 여기까지 이 동물이 이 장소 또는 저 장소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선호가 측정이 되는데 그게 그 두 장소를 경험하기 전과 후를 둘 다 측정을 해. 그러니까 라우드 노이즈가 있던 방에 들어가기 전을 측정하고 그 다음 후를 측정해가지고 이 장소에 대한 선호가 있었는지를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측정이 된 거기 때문에 수동태를 쓴 건데 주어가 preference였기 때문에 수일 If there is a shift in where the animal chooses to spend its time for the reward, it suggests that it liked the experience and is trying to repeat it. 요거 선영이.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만약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지. 동물이 그것에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한 곳에, 그러니까 그 보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있기로 선택한 곳에 변화가 있다면 this는 앞문장 전체, 그러니까 그 공간에 머무르기를 원했다면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의미하는 게 그 동물이 경험이 좋았어. 그 공간에 있던 경험이 좋았어. 그리고 그 경험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하겠지. 라우드 노이즈가 있던 곳이 좋았어. 그래서 여기에 더 머무르고 싶어 해. 그럼 이 동물은 라우드 노이즈가 있는 그 공간을 좋아하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고. 근데 그 실험이 뭐 새로운 색다른 거 아니고 당연히 너도 그렇듯이 공간에 대한 경험이 좋으면 거기 한 번 더 가보고 싶잖아. 그거야. 그게 conditioned place preference를 나타내는 거. 여기서는 이때 where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 단어 기준으로 in the place where 같은 표현을 쓰잖아. 근데 요렇게 그냥 the place를 쓴다고 했을 때 선행사 그냥 생략할 수 있어. 그러면 where이 사실은 이렇게 place를 수식하기도 하지만 저 place를 생략하고 나면 마치 명사처럼 쓴다고 해서 저런 형태도 가능해.
아니면 이 사이에 그냥 더 플레이스가 생겨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더 쉽. 왜냐면 뒷문장이 완전하잖아. Animal chooses to spend its time. 걔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 그 다음에 요거 it 계속 가리키는 거 꼭 찾으라고 했으니까 표시해 놓을 건데 그게 좋아했어? 아 그거 앞에 언급했던 the animal. 이 공간에서 머물렀던 그 경험이 좋아.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더 하고 싶은 거야. 그 공간에 한번 더 있고 싶은 거야. 반면에 if it now avoids the place the stimulus appeared and starts to prefer the place, it did not experience it. Then this suggests that it found the stimulus unpleasant. 요거 얘나 반면에 근데 반면에 이제 이것이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거 계속 그 동물이야. 그리고 싫어한 게 avoid하고 그 다음에 start 할 거야. 중간에 보면 그 자극이 나타났던 곳이겠지. 그 다음 저 사이에도 관계부사 where 생략되어 있어. 왜냐면 appear은 일형식 동사라 목적어나 보어가 원래였거든. 그 자극이 나타났던 뭐 예를 들면 여기 나왔던 그 음식을 줬던 공간이 별로였어. 그러면 start prepare the place it did not experience it.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던 공간을 좋아하겠지.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동물은 그 자극이 별로였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그 자극을 경험하지 않은 공간을 좋아해? it가 많긴 하구나. 그러면 이 it가 가리키는 거 나머지 내 거 다른 하나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도 this가 가리키는 건 앞문장 자극이 나타났던 공간을 피하면서 그 자극을 경험하지 않았던 공간을 선호한다면 다시 말해서 it는 그 다음에 found 조심해. 목적어 쓰고 형용사 형태로 쓴다면 find를 생각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적절해. 그 자극을 unpleasant, 불쾌했다고 생각한다야. 그 다음 보어 자리야 형용사 unpleasantly. 그 다음 unpleasant처럼 불쾌해,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는 형용사라면 뭐든 바꿔 써도 돼. 그래서 6번까지 실험이 끝나. 그리고 그 실험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줘. 예를 들면 My Swiss cancer show a preference for the place where they have been given morphine, a drug used to relieve pain, rather than where they have received saline, whereas healthy mice develop no such preference. 요 예시 문장은 차라리 예를 들면 그치? 건강한 쥐라면 그런 것에 대한 선호가 없어. 이게 뭐 드러그를 주는 데든 생리식염수를 주는 데든 어떠한 것에도 선호를 나타내지 않아. 그래서 암이 있는 쥐라고 했을 때 이러한 장소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 이러한 장소에 대한 선호보다는 그 다음 여기서 데이는 My Swiss Cancer지. 그 다음 얘네 입장에서는 받아왔던 거기 때문에 수동태. 그 다음 몰핀 뭔지 모를 수 있어. 그래서 컴마 찍고 몰핀은 이럴 때 쓰이는 약이야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pain을 relieve, 완화시켜주는 때 쓰이는 drug. 여기도 쓰이는 거니까 use to 동사 원형. 그 다음 have been given 대신에 have been received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이미 받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쟤를 수동태 쓰는 건 굉장히 어색하지. 반면에 건강한 쥐들은 어떠한 것에 대한 선호도 없어. 그러면 얘를 앞에 했던 실험에 봤을 뭐 마이스 위스 캔서였던 애들, 몰핀이 있던 애들 그 전에는 뭔지 몰라. 그냥 아무런 선호가 없어. 근데 여기 갔다 왔더니 좋아. 그 다음에 뭐 썰린이 있던 데도 그 전에는 별 반응이 없었다가 여기 갔다 왔을 때도 별 반응이 없어. 그럼 다시 쥐를 여기다 넣어보겠지. 그럼 얘는 얼른 들어가고 싶어서 날릴 거 아니야. 근데 이 앞에선 머뭇머뭇할 거야. 그러면 얘는 아 몰핀에 대한 선호가 있구나를 알아보는 실험이었고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큰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전문 용어를 통해서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설명을 한다. 그럼 맨 마지막 문장. This suggests that the mice with cancer wanted the morphine.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암에 걸린 쥐는 모르핀을 선호하는구나를 나타낼 수 있었다. 그리고 suggest라는 거 해석할 때 주의해놔. suggest 계속 시사하다, 암시하다지 제안하다라고 해석하는 건 좀 어색해. 계속 해석할 때 시사하다, 뭐 암시하다, 나타내다 정도. 왜냐면 제안하다라고 해석할 때 그 should 생략한 동사 원형 그 문법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 시사하다, 암시하다, 나타내다 정도. 그럼 29번은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야. 조건화된 장소 선호는 동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방법. 그래서 거길 더 가고 싶어 하면 그것에 대한 선호가 있어. 그래서 29번 같은 경우에는
어휘가 조금 전문화된 것처럼 보여주게 만들기 때문에 좀 읽어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사실 어법이 더 중요해 보여. 그리고 하나 더, 이트지. 그러려면 해석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를 더 해보자. 30번. 30번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건 구별 잘 해놓으면 돼, 직접. 그래서 바로 1번. Near the equator, many species of bird breed all year round. 요건 우현이. 그 다음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거 species. 왜냐면 그러면 단수는 어떻게 알아차려? species. 근데 many species 했으니까 얘는 복수. 그래서 적도 부근에서 많은 종의 조류들은 1년 내내 번식해. But in temperate and polar regions, the breeding seasons of birds are often sharply different. 요거는 사연이. 그 다음에 여기 적도 부근에서 1년 내내 번식. 근데 약간 온화하거나 에서는 그 번식 시즌이 뚜렷해. 다시 말해서 구별이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are defined. 뚜렷하게 정의된다. 다시 완벽하게 구별이 돼. They are triggered mainly by changes in day length. 뭐에 따라 정의가 되냐면 낮의 길이. 시간이 촉발되는데 주로 낮의 길이에 의해서. If all goes well, the outcome is that birds raise their young when the food supply is at its. 요거 수연이.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상황이 순조롭다면 결과는 라는 것이다. 이제 뒤에 that 있을 때 얘는 명사절 접수 대신데 보어 역할을 한다고 하지. 생략. 그리고 새들이 새끼를 기르는데 먹이 공급이 정점에 달할 때. 그럼 보통 봄이나 뭐 가을 시즌 같이 먹이가 풍부할 때 새끼를 기르겠지. 한여름이라던가 또는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별로 새끼를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을 거 아니야. 먹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휘 raise 또 나오는 거 raise. Most birds are not simply reluctant to breed at other times, but they are also physically incapable of doing so. 5번 문장 같은 경우는 해석을 좀 주의. 이거 단어에다가 또 정리해놔서 보였겠지만 not simply가 not only, but also. 그래서 not only but also.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그러니까 둘 다란 뜻이야. 대부분의 새들이 are not simply reluctant to breed at other times, but they are also physically incapable of doing so. 이 문장의 해석은 누구 할래? 선영이. 대부분의 새가. 그래서 4번이랑 좀 연계해서 보면 먹이 공급이 가장 원활할 때 새끼를 기를 텐데 대부분의 새가 그게 아닌 때에는 일단 번식하는 게 불가능해. 그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그러기도 힘들어. 그래서 이때는 번식하기를 꺼릴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불가능해. 여기서 알아야 될 표현 be reluctant 뭐뭐 하기를. 다른 때에는 번식하기를 꺼릴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그러는 것이 불가능해. 여기서 doing so 하는 건 앞에 언급했던 breeding 하는 거겠지. This is because their reproductive system shrink, which helps flying birds stay weight. 이거 왜 때문이냐면 연우. 그렇지? 그 다음에 this가 가리키는 거 언급해봐 했을 때 앞문장 전체야. 대부분의 새들이, 그러니까 뭔가 적도 부근이라던가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의 대부분의 새들은 번식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생식기관이 수축되어 있어. 그리고 앞문장 전체를 가리킬 거야. 위치. 그리고 생식기관이 수축되어 있어야지 새가 날 때 무게를 낮춰서 얘네가 잘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도와 flying birds가 save weight 하도록 무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 The main exception to this rule are nomadic desert species. 근데 이게 아닌 종도 있다. 그거는 앞에 가인이. 그다음 this rule 하면은 그다음 요거 좀 독특한 거 봤을까? 이 법칙의 그러니까 주된 예외는 nomadic, 유목하는 사막종이야. 얘네들은 또 예외야. 이런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근데 7번 문장은 뭐가 이상해? 수일치가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얘는 주어, 수러, 보어 도치야. 근데 이것도 독특한 게 보어 도치는 보통 보어가 형용사일 때 도치를 시키거든. 근데 얘는 보어가 명사인데도 도치를 시켜서 좀 그래야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을 때 species가 복수형으로서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복수 명사에 맞춰서 복수 동사를 쓴 거지. These can initiate their breeding cycle within days of rain.
그다음에 이제 사막 같은 경우에는 낮의 길이는 워낙 길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주기에 따라서 브리딩 사이클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에 언급했던 6번이나 5번 같은 것들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 요 8번 문장은 예윤이 여기서 these는 앞에 언급했던 유목하는 사막종들 이 종류들은 이 단어 조심해 initiate 시작하다야 그들의 번식 주기를 언제 시작해낼 수 있냐면 비가 내리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비가 오는 그 기간 안에 번식 주기를 시작할 수 있어. 이거 내용일치 부릴치 꽤나 괜찮겠다. 새해마다 번식 주기 어떻게 되는 건지 영어로 설명해도 어렵고 한글로 써놔도 복잡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잘 정리해놔. It's for making the most of the sudden breeding opportunity. 요거 서윤이 make the most of라는 단어도 기억해도 활용하다.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이 사막종들은 왜 비가 내리는 기간 내에 번식 주기가 시작하냐면 이런 갑작스러운 번식 기회를 잡기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사막 같은 극한의 어떤 기후에서는 새끼를 기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비가 내려가지고 촉촉한 그래서 새끼를 낳아도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간에 갑작스럽게 번식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됐구만. 그다음 이트가 또 가리키는 거 앞문장 전 또 얘기하면 돼. 이 사막종들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는 기간 내에 번식 주기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그것을 갑작스러운 그런 주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야. also 삽입할 수 있을 때 저 also 문장이 제일 좋으니까. Different species divide the breeding season up in different ways. 요거 서연이 divide는 지사 up이랑 그래서 다양한 새 종들은 번식 기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어서 쓰는데 Most seabirds raise a single brood. 요건 수연이 대부분의 바다새들은 싱글 브루드니까 새끼를 한 마리만 길러. 브루드라고 하면은 한 배에 난 새끼니까 싱글 브루드 새끼를 하나만 낳아. 그리고 레이즈가 또 나와. 그리고 모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almost 같은 걸로 또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almost, most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almost는 거의란 뜻이라서 완전히 달라. In warm regions, however, songbirds may raise several families in a few months. 요거 차라리. 그래서 요거랑 또 반대되는 게 뭐 바다에 사는 새들은 한 마리만 낳아 기르는데 songbirds 오른쪽에 써놨어 명금류. 그러니까 지저귀는 애들. 얘네들은 몇 달 내에 여러 세대를 낳아. 그러니까 뭐 3달 만에 여기 3마리, 저기 4마리 뭐 그런 식으로 기르는. In an exceptionally good year, a pair of house sparrow, a kind of songbird, can raise successive broods through a marathon productive effort. 을 그 앞에 우연히 일종의 명금류인데 그것의 예시로 하우스 스패로우라는 새를 알려줬는데 맨 앞에 보이는 특히 좋은 해, 그러니까 뭐 날씨가 됐든 그의 뭐 먹이 공급이 됐든 그런 게 굉장히 완벽한 시기에 A pair of house sparrow는 successive라는 단어 기억. 뭐랑 비슷하게 얘는 성공적인. 이 두 개 단어 전부 다 succeed라는 동사에서 나오긴 했는데 succeed가 성공하다, 연속적이다라는 동사 2개 다 써. 그래서 연속적인 새끼들을 낳는데 through marathon productive report. 그러니까 마라톤처럼 지속적인 번식 노력을 통해서 얘네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새끼를 한꺼번에 낳아. 그래서 30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새마다 번식의 형태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꼭 어떤 새는 어떻게 번식하는 건지 직접 정리해서 오른쪽에다 정리해놔. 그러면 나머지 2개를 더 하기 전에 단어 시험을 먼저 보고 갈 건데 31번 수한 1번.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면 그리고 hinder 대신해서 막다, 방해하다라고 쓸 수 있는 단어라면 자 쓸 수 있지. 그래서 창의성을 방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요소 하나는 요거지. 필요한 자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자원은 필요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수동관계의 과거분사고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서 Often students are unable to identify the resources they need to perform the task required of them. 2번 문장의 어법을 좀 조심해야 해. 2번은 가인이 차례대로 가면 돼. 종종 학생들은 be unable to identify까지니까 자원을 알아차리지 못해. 자원을 식별하지 못해. 그 다음에 여기는 need to perform이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끝. 그 다음 여기서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는
그래서 이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하 위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확인하지 못해, 식별하지 못해, 알아차리지 못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필요되는 거기 때문에 required. 주의해야 돼. OS2 같은 거 넣어놓으면 확실히 얘가 need to 동사 원형이 아니네 라는 걸 구별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기가 목관대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확인해야 만약에 이때 that 넣어놓고 이 대시 무슨 대시야? 라고 물어봤을 때 목적 관계대명사야 라고 정확히 구별해줘야 돼. 그 다음 3번 선영이. 그래서 문장 요거 크게 두 개라서 나눠서 해석하면 돼. 다양한 자원들이 필수적일지도 몰라. 특정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31번 같은 경우에 어휘가 이 자리였어. 그것도 좀 기억해두고. 그리고 그것들을 인지하는 것이 수행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인지해야 하는 거니까 이때 댐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언급했던 different resources 이 문장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 왜냐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지금 학습에 있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양한 리소스에 대한 예시로 for example, it may be that students desire to conduct some experiments in their project. 요거 옆에 연우.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거 따로 없고 여기 그 다음에 student desire이 want처럼 해석하면 돼. 학생들이 그들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어떤 실험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There must be a prior investigation of the student, whether the students will have access to the laboratory, equipment, and chemical required for the experiment. 요건 그 앞에 지안이. 근데 얘네들이 프로젝트에서 뭔가 실험을 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사전조사가 있어야지. 얘네가 그 실험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건지 아니면 어떤 장비, 어떤 화학물질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하긴 해야지. 뭐 이게 막연하게 필요해요 라는 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required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required라는 건 앞문장 전체야. laboratory, equipment, and chemicals 그리고 whether 보이네. whether는 그리고 of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나온 거기 때문에 if랑은 바꿔 쓸 수가 없지. if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바꿔 쓸 수가 있어. It means preparation is vital for the students to succeed. It may be about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such as laboratory technicians, money to purchase chemicals, and equipment for their learning where applicable. 6번. 그리고 it means, 그건 무슨 의미냐면 앞문장 전비가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는 앞에 민지 6번. 일지도 몰라. 기술자, 배움에 필요로 하는 equipment. 그 다음에 it가 가리키는 거. 어쨌든 준비는 필수적이고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학생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도와줄 어떤 기술자가 된다던가 또는 학교에 원래 구비되어 있지 않은 어떤 화학물질을 사기 위한 돈이나 어떤 장비를 사기 위한 돈이 된다던가 where is applicable 근데 이제 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where 뒤에 갑자기 형용사가 나온 이유는 주어 동사 같은 것들 Even if some of the resources required for a task may not be available, identifying them in advance may help students' creativity. 그리고 7번 얘나 그치. 그래서 6번까지는 인지하는 거 중요해. 근데 만약에 굉장히 뭐 비싼 장비야. 뭐 이거 하나에 막 300만 원이 넘어. 그럼 학교에서 이런 거는 사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지라도 사전에 미리 이거는 살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창의성을 개발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거야. 필요한 자원을 알아차리면 아이들의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야. 그래서 비록 어떤 resources인데 그게 실험에 필요한 resources가 가능하지 않을지도 몰라.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창의성에 도움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것은 필요한 것을 앞문장 전체가 될 수 있어. 필요한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이야. 여기서 댐은 그래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 주어에 나오는 거 전부 다. It may even lead to changing the topic, finding alternative resources and other means. 그러면 8번 마지막을 우형이. 일단 여기도 it는 앞문장의 주절
그러니까 사용 가능하지 않구나. 내 실험에 필요한 장비를 학교에서는 구비할 수 없구나. 또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면 리드 투 할 때 투 전치사인 거 기억해. changing하고 finding하고 다른 수단을 알아보는 것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주제를 좀 바꿔볼까? 또는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창의성을 개발해주게 만든다. 요거도 단복수. 그 다음 여기서는 복수로 쓴 거지. 왜냐면 other 뒤에는 항상 복수 명사를 쓰는. 그 다음 단수였다면 means라고 쓰여 있을 거라서 단복수는 어가 쓰였는지 아닌지로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 그래서 31번 같은 경우에는 주제문 1번. 그래서 자원을 알아차리면 아이의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조건이 붙어. 어떤 과제에 필요한 자원이 항상 이용 가능할지 않을지도 몰라. 근데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뭐 항상 이용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주제문과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32번. 여기도 아까 뭐 조건화된 장소 선호처럼 맨 마지막에 이 단어가 좀 어려워. crowd translation. 그리고 얘가 빈칸이었을 거야. 그러면 1번 바로 우현이. 모든 번역가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좀, 압박감을 좀 느껴. 그 독자들의 집단으로부터. 근데 그 독자들은 자기의 어떤 작품이 향하는, 그러니까 내 작품을 읽어준 어떤 독자 그룹으로부터 압력을 느껴. 여기서 뭐 번역이라고 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쉬운 예시는 영화 번역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외화를 번역했을 때 그 극장의 관객들이 보는 것으로 이 해석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 줄 거기 때문에 압박 느끼지. 여기서는 for whom 정도만 표시 또는 whom이 써있다? 그럼 work for 해서 뒤에 전치사까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An or translator arrived at their interpretations in dialogue with other people. 그리고 사실 요 빈칸을 확인하는 힌트 중 하나가 이런 거였어. 근데 모든 번역가들은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번역을 완성해가. 요 문장을 읽는 그대로 일단 해석해보면 철현이. 그래서 그들의 번역에 다다른다 해서 arrive를 쓸 거면 at을 꼭 써줘야 되는데 이 arrive at을 한 reach라고 바꿔 써도 돼. 근데 reach라고 쓰는 순간 뒤에 전치사 안 쓰는 것도 좀 주의해야 하고 The English poet Alexander Pope had pretty good Greek, but when he set about translating Homer's Iliad in the early 18th century, he was not on his own. 그리고 3번부터는 그 어떤 번역가의 예시를 들어. 그래서 1, 2번은 주제로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인 예시. 그래서 호머의 뭐 일리아드를 번역했던 영국 시인 알렉산더 팝이라는 사람의 일화를 예시로 들어주는데 요 3번은 예윤이. 그래서 영국의 시인인 알렉산더 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꽤 괜찮은 그리스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when 이거 했을 때 he was not on his own. not on his own, on one's own. 혼자가 아니었어. 그리고 어휘 아까 단어 시험 봤지? 막 뭔가를 그리고 영국 시인이 그리스어 실력이 좋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니 지금 이 상황은 영어로 된 시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영국 시인이 그리스어가 잘한다는 얘기를 안 했을 테니까. 어쨌든 막 호머의 일리아드를 번역하려고 했을 때 혼자가 아니었어. 그건 아까 2번의 이 문장이랑 똑같아. 누군가와 있었어. He had Greek commentaries to refer to and translation that had already been done in English, Latin, and French. And of course he had dictionary. 요거 서윤이. 그 다음에 여기서 커멘터리라고 하면 우리 쉽게 그냥 해설서 정도라고 생각. 그 다음 refer to라는 단어가 저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참고하다, 참조하다라는 뜻이었지. 참고할 그리스어 해설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영어, 라틴어, 불어로 번역된 번역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해설서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번역하려고 하는 이 순간이 과거인데 그것보다 이미 전에 번역이 되어 나온 거기 때문에 had been done 해서 과거 완료 수동태로 영어, 라틴어, 프랑스어로 번역된 번역서도 있었고 당연히 사전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랑 이어지는 거지. 혼자가 아니야. 해설서가 있고 번역본도 있고 뭐 사전도 있어. Translator always draw on more than one source text. 요거 서연이. 번역은 항상 한 가지 이상의 어떤 텍스트, 글을 의존해.
여기는 의존하다라는 뜻 플러스 약간 활용하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 그래서 번역가는 항상 한 가지 이상의 텍스트를 활용해. Even when the scene of translation consists of just one person with the paper and the book that is being translated, or even when it is just one person translating orally for another, the person's linguistic knowledge arises from lots of other texts and other conversation. 여긴 좀 긴데 even when 문장이 두 개, 심지어 이거 할 때나 이거 할 때조차도 그 사람의 언어적인 지식은 다양한 글과 다양한 conversation, 대화에서 와. 여기서 언어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 사람의 번역 실력이겠지. 이 번역, arise라는 발생하다야. 그럼 even when 첫 번째 문장 하나를 수연아, even when the scene부터 being translated까지만 해봐. 심지어 뭐 하는 장면? 번역하는 장면이 뭘로 구성되어 있어? 딱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라도 근데 뭘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being translated, 뭐가 되고 있는? 번역되고 있는. 그리고 even when it is just one person translating orally for another. 여기를 다시 선영이 두 번째 even when 문장만. 그래서 지금 6번 문장은 요거랑 요거를 약간 대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번역하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밖에 없어. 또는 딱 한 사람만을 위해서 구두로 번역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한 사람만을 위한 번역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번역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텍스트와 다른 대화들, 내가 나눴던 다양한 대화들을 가지고 참고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번역을 이 사람이 뭐 하는 한 사람이더라도 내가 활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려고 여기는 one과 other를 대조시킨.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도출해내려고. And then his or her idea of the translation purpose will be influenced by the expectations of the person or people it is for. 요거 옆에 연우. 그리고 그가 번역을 하는 목적을 가진 그 생각 자체가 타인의 어떤 기대로부터 영향을 받아왔어. 받아올 거야. 형태 쓴 거 보고 그 사람 또는 사람들 그것을 위한 여기서 이트가 가리키는 건 번역이야. 그러니까 번역을 위한 사람, 번역을 해줘야 하는 그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받을 거.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모든 번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뜻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군중 번역이라고 하는 거 사실 7번 문장을 그대로 해석해주면 돼.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지금까지 나눠왔던 다른 사람과의 대화, 다른 뭐 읽었던 많은 글들의 영향을 받아왔어.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그 기대하는 바대로 내가 말을 전해주는 걸 번역이라고 해. 그리고 그 말을 여기선 군중 번역이라고 하지. 그래서 8번 같은 거 원래는 빈칸이었는데 저 crowd translation이 뭐니? 라고 함축음이 추론으로 충분히 낼 수 있어. 그래서 어디지? 전참시였나? 황석희 번역가가 자기가 번역을 혼자 하는 상황이잖아. 왜냐면 뭐 외국의 영화를 자기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한테 조언을 구할 수가 없어. 왜 아직 저거는 지금 개봉하기 전에 나한테 지금 미리 준 건데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고자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는 순간 스포잖아. 그럼 계약 위반에 얼마나 많은 위약금을 내겠니? 근데 그 사람이 혼자 번역하는 그 순간에서도 번역기를 몇 개를 쓸 때더라? 6개의 어떤 AI 도구를 서로 참고해 가면서 쓴다잖아. 그래서 이 번역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쓴 건데 맞니? 라고 얘한테 물어보고 나온 답을 또 다른 AI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이거 이렇게 얘가 생각하던데 그게 맞니? 그럼 또 그 얘기를 다른 이제 AI 번역기한테 또 물어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혼자 번역하는 상황에서도 절대 그 번역은 나 혼자의 어떤 지식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여기서 나오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눴던 대화, 다른 내가 읽었던 글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 해서 이거를 crowd transl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32번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근데 어쨌든 번역이라고 하는 거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어떤 대화를 외국인이 하는 대화를 우리 할머니한테 번역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구나 라고 의역을 해줄 거 아니야. 있는 그대로 번역해 줄 거야? 아, 그럼 우리 할머니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번역을 우리가 군중 번역,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야. 이 단어를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맥락에서 썼다는 걸 네가 이해하고 주제문을 찾아야 돼.
그래서 오늘 29, 30, 31, 32번 중에서 어려운 거라고 하면 29번. 왜냐면 얘는 단어가 어려웠어. 그러니까 조건화된 장소 선호라는 그 말 자체가 어려워. 근데 내용은 별거 없었어. 얘가 만약에 이 경험을 또 하고 싶으면 그 장소에 가고 싶어 했다. 그러면 얘는 그 장소에 나왔던 그거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30번은 잘 정리해봐. 어디 근처에 어떤 조류가 어떤 식으로 번식을 하는 건지 내용 정리해. 그리고 31, 32번은 두 개 다 주제문 찾아라 라고 했을 때 많이 헷갈릴 거야. 근데 31번은 뭐였어? 학습 활동에서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자원을 찾으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어. 근데 자기가 원하는 자원을 못 찾으면 창의력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그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실, 장비, 화학물질. 그러니까 사람이 됐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장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7, 8번에 조건이 나오지. 근데 그 장비를 항상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거를 알려줘야 돼. 그래야 얘가 다른 주제로 바꾸거나 대안책을 사용해서 창의력을 계속 발휘할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32번이야. 이건 뭔 내용인데? 번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혼자 하는 상황이더라도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가져온 거야? 다른 사람의 대화, 뭐 다른 글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한 단어로 crowd translation이라고 하는데 이 crowd transl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 뭐 지식이라던가 또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통해서 만들어낸 능력,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혼자 나타내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네 개가 어려워. 24년 10월 문장에서는 요거 4개 플러스 33번까지 어려웠어. 33번은 읽기에 대해 정의를 내려. 당연히 책을 읽는 것만이 리딩이 아니야 라고 나가는 거라서. 그래서 올해 거, 아니 어제 거 시험 봤던 거 어려웠니?